예, 다시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고요. 좀 뭐 책이나 혹은 뭐 인터넷이나 하는 것들로 이제 조금이라도 그 내용들을 좀 듣고 감을 잡으신 분들은 대강이나마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실 텐데,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것은 뭐 다른 분들한테서는 보시지 않으셨거나 못 보셨을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하나. 대략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기본적으로 저는 50, 24, 12, 6 이거면 어쨌든 뭐 식초를 만드는 그 과정의 거의 모든 프로세스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수식이나 그 숫자로 나타난다면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는 말로 풀어서 어떤 발효에 대한 좀 약간 개념을 잡고 가본다고 하면은요. 과일 식초를 예를 들면 과일이 당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일을 갈면, 혹은 어쨌든 과일을 달잖아요. 그 과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당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과일의 당분만으로 그 당분이 높으면, 이를테면 뭐 프랑스나 이태리의 와인들, 포도 와인을 예로 들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은 포도니까, 그런 포도들은 기본적으로 와인용 포도기 때문에 당도가 높습니다. 20브릭스 뭐 정도고 20브릭스가 넘는 포도도 있다는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당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으깨서, 내지는 그걸 으깨서 과일째로 발효를 시키면, 저희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레드와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포도 건더기 덩어리째 껍질만 터뜨려서 발효를 시키면 레드와인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아는 뭐 이런 것까지는 그러면 괜히 너무 길어지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펄프 발효죠. 펄프, 과일 덩어리나 건더기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알갱이를 사용해서 건더기가 있는 것은 펄프 발효고, 펄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레드와인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레드와인. 그러니까 포도주의 색이 사실은 이제 실제는 검은색 비슷하지만 레드, 붉은색 와인이라고 하는 거고, 즙만 가지고 포도즙을 짜서 그 와인을 만들면 화이트 와인이라고 그러죠. 화이트 와인. 맑은, 그러니까 이제 애기 즙만 가지고 있으니까 포도주 색이 투명한 거죠. 맑고 건더기가 없으니까 색도 없고, 그냥 청포도, 주로 청포도를 가지고 만드는데, 물론 이제 청포도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그런 색 있는, 그걸 빨간 포도라고 하나 흑포도라고,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포도를 뭐 껍질만 버리고 그 알맹이 즙만 짜서 만들면 또 화이트 와인이 되고, 어쨌든 건더기가 들어가지 않고 즙만 가지고 만들면 화이트 와인. 요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스 발효가 되겠죠. 근데 분명한 건, 그가 알갱이째 하던 건더기째 하든 이게 즙을 내서 하든 간에 이건 당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당분. 그렇죠. 당분이 효모균을 투하해서 알코올 발효를 시키면 와인, 알코올이 되는 겁니다. 알코올. 그 이제 알코올 발효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일은 이제 어쨌든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당분이 있으니까 그 당분을 이제 술이라고 할까요? 알코올이라고 할까요? 알코올로 하겠습니다. 당분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알코올 발효라고 하죠. 알코올 발효가 되면 알코올이 되는 겁니다. 알코올. 또 그 알코올을 초산 발효, 식초가 되는데 적당한 정도의 도수로 맞춰서 초산 발효를 진행을 하면 이게 이제 식초가 되는 겁니다. 식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했냐면, 이제 요건 과일 식초, 포도나 사과나 그런 것들을 만드는 그거죠. 근데 우리가 막걸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통주, 우리는 과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보통은 곡물을 이용해서 만들잖아요. 쌀, 가장 흔한 경우가 쌀. 뭐 이제 중국은 숯으로 만들고,
미국 같은 데는 위스키를 뭐 옥수수로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일본은 고구마로도 만들기도 하고, 어쨌든 전분이잖아요. 전분. 쌀이든 뭐 맥주는 보리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쌀, 보리, 뭐 수수, 옥수수, 고구마, 감자, 어쨌든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아는 전분을 가지고 있는 곡물이잖아요. 곡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전분입니다. 그런 전분을 식혜하시잖아요. 식혜. 그러니까 엿기름, 보리를 빻아가지고 말린 보리를 빻아가지고 엿기름을 만들고, 그 엿기름하고 이제 쌀을 섞어서, 엿기름 물, 물론 엿기름 물을 짜서 그 엿기름 짠 물에 밥을 넣고, 이제 전기밥솥 같은 데서 한 60이나 70도 정도의 고온에서 얼마간 두면 식혜가 되잖아요. 감주. 그런 것처럼 그건 이제 엿기름, 그건 이제 효소제라고 하는데, 어쨌든 나중에도 다룰 때가 있겠습니다만, 그 효소의 작용으로 인해서 전분, 쌀, 보리, 밀, 뭐 고구마, 감자, 수수 같은 그런 전분 덩어리, 전분들이 당분으로 바뀌는 겁니다. 당분. 그러니까 쌀이 감주가 됐잖아요. 식혜. 그러니까 쌀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전분들이 단맛이 나는 당분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당분으로 바뀌면, 당분은 이제 아까 들으셨지만 알코올로 바뀔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알코올로 바뀌고, 그 알코올은 다시 종초를 투입하고 초산발을 하면 이제 식초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위의 경우가, 여기는 이제 과일 식초를 만들 때, 과일은 그 자체가 당분이니까 당분에서 바로 시작하는 거고요. 요 아래는 이제 곡물 식초, 현미 식초니 무슨 막걸리 식초니 하는 그런 곡물을 이용해서 식초를 만들 때, 우리가 알다시피 쌀이나 밀이나 보리는 그냥 그것 자체로는 술을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전분을 당분으로 만드는, 그걸 당화라고 합니다. 당화. 그러니까 당분화 시킨다는 거겠죠. 당분화. 어쨌든 전분을, 쌀, 보리, 밀 같은 그런 전분들을 술이 될 수 있는 당분으로, 식혜 같은 그런 단맛 나는 어떤 걸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당분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효모의 작용에 의해서, 그렇죠, 이제 알코올 발효가 되는 거죠. 알코올 발효. 이때는 이제 효모라는 그 균이 간섭을 하겠죠. 효모균이 돼서 알코올 발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분이 알코올로 바뀌면 이 알코올을 다시 적정 도수의 알코올로 가수를 해서 조정을 한 다음에, 여기에 종초라는 식초, 그 안에 든 초산균, 여기 또 효모균이겠죠. 효모균이 들어가면 그 알코올을 식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화 시키는 거 한 번, 효모균이 알코올 발효를 시키는 거 한 번, 또 초산균이 초산 발효를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식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가 발효액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발효액에 종초를 부으면 식초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시는데, 그건 발효액에 당분에 식초를 부어서 바로 알코올 발효를 건너뛰고 초산 발효를 하시겠다는 건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초산균은 당분을 먹을 수 있지만 이렇게 다른 걸 먹을 수가 없어요. 전분 덩어리도 먹을 수 없고, 초를 먹을 수도 없고, 그것도 이제 이 초산균은 당분을 못 먹고, 이 효모균도 거꾸로 식초를 먹는다거나 다른 걸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효모균은 오로지 당분만을 먹을 수 있고, 초산균은 그렇게 생성된 알코올만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발효액에다가 종초를 붓는다고 해서 종초 속에 있는 초산균이 당분을 먹고
식초를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식초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과정을 이제 내가 설계하고 내가 의도한 대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발효인 겁니다. 발효. 그러니까 뭐 감식초 예를 들자면 뭐 가을에 감을 따가지고 항아리 속에 넣어놨더니 다음에 여름이나 가을에 보니까 그 식초가 돼 있더라.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그것은 그냥 우연이나 요행. 그러니까 항아리에 감을 넣어뒀었는데 그 감이 부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식초 부패했다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썩어버렸다는 분들. 근데 다행히 부패할 조건이 아니라 깻잎 한 잎 한 장 차이로 조금만 이쪽으로 가면 부패고 이쪽으로 가면 발효인데 다행히 그 해에 혹은 그 항아리 안에 어떤 조건이 부패가 아닌 조금만 내려가면 부패고 조금만 올라가면 발효인데 다 요행이 발효 쪽으로 이제 기운 겁니다. 그 조건이, 상황이. 그러니까 그 항아리 속에서 다행히 감이 썩거나 부패되지 않고 약하게나마 알코올 발효가 이제 감이니까 탄닌 성분 때문에 썩는 게 좀 방지가 되겠죠. 그리고 오래 있으면 거기서 얼마간의 당분이 나오고요. 당분이 나오겠죠. 감에서도. 그 많은 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정도의 당분이 나오고 그 당분이 낮으면 알코올 도수도 낮은 정도의 술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부패되지 않고 썩지 않을 정도의 술이 되겠죠. 감술, 감와인, 항아리 속에서 우리는 못 봤지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초상균들이 관여를 해서 그 약한 감술, 감와인의 알코올을 먹고 식초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식초는 산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다른 식초들은 산도가 4도, 총 산도가 4도 이상이 돼야만 식초로서 이제 인정을 해주는데 감식초 경우에는 총 산도가 2도 이상이기만 하면 식초로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태생적으로 그리고 만들어지는 과정이 산도가 높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어떤 과일 와인이나 식초를 만들 때 보당이라고 합니다. 보당.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과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당분이 낮으면 거기에 당분을 좀 보충해서 보통 이제 설탕으로 보충을 해주는 거죠. 그 당도를 높여서 내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알코올 도수 또 식초의 총 산도가 될 수 있게 그 첫 단추를 꿰는 당도를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도로 맞추는 경우가 가장 많고 흔하고 상식적이면서 표준인 방법입니다. 24도의 당분에 시작을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12도짜리 알코올을 만들어질 거고 그 12도짜리 알코올에 얼마간의 가수를 통해서 식초를 만들 수 있는 적당한 정도의 알코올 도수로 떨어뜨린 다음에 종초를 추가해서 그 안에 있는 초상균이 이제 활동을 해서 식초를 만들 수 있는 거. 근데 감식초에는 이런 것이 없잖아요. 일절. 그냥 우연, 여행. 그 해의 어떤 조건, 계절에 맞게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겨우 발효와 부패 경계선에서 어떤 경우는 부패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발효가 되기도 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감식초입니다. 근데 요즘엔 이제 그 식초가 만들어지는 이제 원리와 이제 그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규명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감식초도 땡감으로 뭐 그렇게 옛날 방식으로 만들지 않으시고요. 제대로 만드시는 분들은 홍시를 만들어서 홍시 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도 당분이 높은 상태의 과일 상태로 만들어서 그 상태로 가거나 아니면 거기에도 약간의 설탕을 첨가해서 보당을 해서 이제 24브릭스나 20브릭스부터 높은 당도에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안정적이고 제대로 된 술이 와인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제대로 만들어지는 와인을 가지고 이제 식초를 만드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굳이 용어를 따진다 그러면 제가 당도, 당분, 당도 그리고 알코올 발효가 진행되면 알코올 발효 그리고 초산 발효 그랬을 때 이 아까 전분에서 곡물에서 어떤 균들이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균들이 효모균이 먹을 수 있는 당분 상태로 바꿔주는 걸 당화라고 하고, 또 이 당분을 알코올로 바꿔주는 그런 균들, 발효균들을 효모균이라고 하고, 또 술, 알코올 상태의 것을 식초로 만드는 걸 초상균이라고 하고, 이런 당도가 낮으면 그 당도에 얼마간의 설탕, 그런 당분을 첨가해서 당도를 맞춰주는 것을 보당이라고 하고요. 보당. 이제 식초 만들 때, 술 만들 때 용어는 많지 않습니다. 그냥 이 정도 몇 가지, 그리고 이제 공식이 뭐 알으셔도 그만이고 모르셔도 그만인 공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만들고자 하는, 애초에 딱 계획하고 설계했던 그 식초를 만들 수 있는 거고, 대강 어림잡아서 짐작으로 그냥 요행이나 운에 맡기면 그 비슷한 식초가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질적으로도 좀 떨어지고 어쩌면 신맛 나는 음료 같은 그런 것이 돼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원하는 당도를 가져가기 위해서 모자란, 과일에 모자란 당분을 설탕으로 보충해 주는 것을 보당이라고 합니다. 보당. 그리고 이제 그게 만들어진 술이 너무 알코올 도수가 높을 때, 너무 높아서 식초를 만들기 어려울 때 그 높은 알코올 도수를 좀 적정 알코올 도수로 떨어뜨려 주기 위해서 물을 첨가해서 그 알코올 도수를 조정해 주는 것을 가수라고 합니다. 가수. 그러니까 뭐 당분을 보충해 준다는 뜻이고요. 그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당분을 보충해 준다 해서 보당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가당이라고도 합니다. 가당. 뭐 보당이든 가당이든 그 의미는 아시겠잖아요. 당분을 보충해 준다. 과일에 모자란 당분을 설탕으로 보충해 준다. 그리고 가수는 물을 첨가해서 어떤 높은 알코올 도수, 높은 술 알코올 도수를 좀 떨어뜨려 준다. 근데 이거에 대한 공식이 있는 겁니다. 공식. 그러니까 그냥 어림잡아서 얼만큼의 물을 첨가하면 알코올 도수가 떨어지겠지 뭐 이렇게 짐작하는 게 아니라, 알코올 도수가 만약에 10이나 12일 때는 뭐 공식으로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물을 넣으면 8도 정도가 될 것이다. 또 얼마만큼의 물을 가수해주면 8도 정도의 알코올이 될 것이다 하고, 이제 이런 계산식이 좀 있는 거죠. 이런 계산식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쉽고 편하게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후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보당 공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일의 어떤 사과도 포도도 어떤 과일이든 그 자체, 과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당도가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를테면 뭐 사과가 아주 단 경우에는 16도 정도 된다고 그러고, 뭐 포도 평균 당도가 한 14도 정도 된다고도 하든, 포도가 더 달려라. 하여튼 사과가 보통 14도 달았을 때 포도는 한 16도 정도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건 당도계로 재시면 되는 겁니다. 당도계는 쌉니다. 한 2만원 이쪽 저쪽으로 주면 굴절식 당도계라고 그래서 당도계를 하나 구입할 수 있으세요. 나중에라도 와인이든 술이든 식초든 발효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건 안 갖추시더라도 당도계 하나만큼은 꼭 갖추셔야 됩니다. 비싸지도 않으니까요. 2만원 정도 내면 살 수 있으니까 꼭 하나 갖추시길 바라고, 16도 정도의 당도를 가진 포도면 24브릭스에서 모자란 게 얼마죠? 8도 정도가, 8브릭스가 모자라요. 8. 나 24브릭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포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당도는 16브릭스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24브릭스 모자란 요 더해야 하잖아요. 더해야 24브릭스가 되니까 이만큼은 설탕으로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과가 14브릭스 정도의 당도를 가진 사과라고 그러면 이 사과 14브릭스는 24브릭스 10브릭스 정도가 모자라요. 10브릭스. 그러면 이 10브릭스는 설탕으로 모자란 당도를 보충해 줍니다. 그래서 10브릭스를 보당해 준다. 설탕으로 10브릭스만큼의 당분을 보당해 준다. 그리고 포도 경우에는 8브릭스만큼의 당도를 높여서 설탕을 첨가해서 보당을 해준다고 합니다. 하여튼 또 얼마간 하지 않았는데 또 시간이 진짜 빠른데요.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